첫 번째 주제는요. 네. 자. 리성권, 북한 사람들 리라고 그러죠. 리성권, 선할 선자 선이 모르겠습니다. 별로 선한 것 같지 않아요. 냉면이 뭐더래? 냉면이 먹구녕에 넘어가냐고 라는 이야기를 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속된 말로 지가 뭔데? 세계적인 글로벌 총수들 앞에서 냉면이 목에 넘어가네? 참.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묵묵답답. 네. 얼마나 우리 정부 대한민국을 무시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이제 이게 더 열받는 일이에요, 지금. 네. 그만큼 그렇게 해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오만 불선의 극치인 겁니다. 근데 조명균 장관 정말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고 국격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궁금해 하셨는데 ST김님 또 QHFK님 밤 9시부터입니다. 네. 10시부터 하시지. 10시에도 저희 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 9시 라이브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답합니다. 네. 근데 저는 리성권이가 이렇게 송경식 회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연로하신 분이죠. 네. 박영만 회장.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또는 최태원 회장은 나이가 이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런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세계 각국의 웬만한 대통령들도 만나고 싶어서 안다라는 우리 그럼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아니 이거는 무슨 깡패도 무슨 행패 부리러 왔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냉면 대접하면서 아까 그러셨어요. 걔도 먹을 때는 뭐라고 안 한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불선하고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그때 알아서 다 대북 지원해준다 이러는데 그래서 리성권한테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또 거기서 구구절절 했더니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더랍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식하고 무지한 겁니다. 근데 리성권의 이런 정말 행패 부리는 걸 보면 이거 동네 조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돌아간 진짜 이 깡패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리성권이 또 북한 사람들이 대북 투자 왜 이렇게 안 해주냐 하는데 여러분 대북 투자입니까? 그거 대북 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대북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말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우리 돈 줘. 김정은이 호주머니 채워줘.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하다못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일한 것도 다 김정은한테 들어갔다가 거기서 1불씩 2불씩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인데 무슨 투자라는 개념이 성립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 특구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 특구가 27군데가 네.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란 땅이다 27군데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누가 북한 투자합니까? 크게 투자할 나라는 중국과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 자본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은 한국이 투자해서 국제 제재에서 풀려나고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되길 바라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사실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리성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빨리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해 자기가 우리 김정은 장군님한테 포옹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요. 김정은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급한 마음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특유의 발언에다가 우리 정부를 그렇게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온 겁니다. 제가 경험담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2000년에 이제 백두산락까지라는 방송 때문에 금강산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KBS 중계차가 금강산까지 갔어요. 북한을 가로질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날 때 북한에서 제일 그 높은 친구, 한 서울 한 100위쯤 됩니다. 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친구가 우리 중계차 보고 그럽니다. 중계차 놓고 가시기요? 딱 이런 거예요. 이걸 뺏어야 되는. 그럼 지는 실적이 오른 거예요. 그때 한건 했으니까. 그 정현주 사장이었죠. 아니, 이게 다른 사장, 네, 2000년.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 엔지니어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주면 안 되죠. 그리고 네. 그건 국제의 금수품입니다. 네. 중계차는요. 그래서 이건 오래돼가지고 사용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더 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유성권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재벌 기업들을 쪼아대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급함, 무식함에서 나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 정부가, 저는요, 이때 우리 정부가 과감히 리성권 교체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 협상 못한다. 교체해라 하면 저는 김정은 말 듣습니다. 김정은한테 저 교체해라. 협상 상대가 말이야 에티켓이 있고 우리 말도 통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주장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성권도 거기를 좀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권 그래서 못 번 차니까 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이 아까 이 중계차 오래됐으니까 두고 가라 하는데 이게 다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연주 씨가 사장했을 때 그때 거의 20억 원 어치의 장비를 북한에 가서 두고 왔습니다. 왜? 낡은 장비니까. 이게 KBS 시청료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건데 정연주 사장이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물쓰듯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디서 리성건이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그것도 밥 먹는 데서 그렇게 연로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박왕자씨 그런 식으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거는 정말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사과 요구했습니까? 정말 리성건이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이게 뭐 진영이고 뭐고 간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럼요.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북한에서 형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도 정말 돈 날리는 거 투기라고 생각하고 지원할까 말까 하는데 어디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요? 저는요 그 뒤에 냉면 먹기가 싫습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둥지냉면 저 둥지냉면 파는 사람 아닌데 그런 거 가끔 먹어요. 응? 요새는 정말 그거 다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냉면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우리 자존심, 우리의 국격,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뭉개버리는 그 거지처럼 돈 달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입도 뻥끗 안 했을 거예요. 리성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요. 네. 북한 나라를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북한의 경제 규모는요. 네. 대한민국의 도시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울산보다도 작아요. 광주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의 경제 규모 차이와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 규모 차이 어디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북한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 협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 경제 규모 차이는 한 2배에서 15배 정도, 그 정도 차이입니다. 북한은 우리 30분의 1, 40분의 1보다 안 되는 나라예요. 자, 우리 남북 군사력이요, 핵만 아니라면, 북한이 핵만 아니라면 제가 장담컨대 우리 육군 제1사단 평양에 일주일 만에 태극기 꽂을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네. 게임이. 한마디로 사륙전입니다, 전쟁 나면. 그런데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무기 빨리빨리 처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질질 끌고 있으면 문제인데, 그런 나라하고 협상한다면서 거기서 인류가 전혀 없어요. 왜 끌려갑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이 현재 지구상의 가장 독재국가, 가장 독재자, 그리고 가장 경제 파탄된 나라, 그런 나라 협상하면서 왜 고개 숙여야 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짜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린 현 정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그 심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근데 노무현 정권보다도 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금 리성건한테 조명균 장관이 그렇게 수모를 당했어요. 왜 이렇게 3분 늦느냐고. 아니 그게 무슨 더구나 주최 측에서 아니 푸틴이 정말 2시간씩 늦는데 40분씩 늦는데도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었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리성건이 목구멍에 평양냉면 넘어간다? 야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역사에 남을 기네스북에 남을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아까 무슨 이제까지 살지 못했던 세상에 살게 해주겠다.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동민 님이 그러셨어요. 자, 58% 지지율 나오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무늘보님께서 쿠키뉴스에서, 쿠키뉴스가 좀 성향이 그렇죠? 근데 47% 지지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아도 여기 스태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막 50 몇 프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저도 이 여론조사 나오면 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보수층들이 그 여론조사에 뭐 숟갈 얹어줄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47%니까 23.5%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621분이 시청 중입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하다가 웃고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올려주신 분들이 너무 제 빛이 있는 글들을 올려주셔가지고요. 제가 여기가 물이 좋아요. 네, 웃지 않을 수가 안방 없습니다. TV가 물이 제가 좋아요. 저기 무슨 리선건 오면은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이선건 오면은 개껌 하나 줘서 청와대 문 앞에 세워놔라. 한동철이 쓰셨는데 제가 그것 보고 좀 웃었습니다. 네. 참 지금 상당히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네. 어쩔 수 없이 그것 보고 웃었다는 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성건에 대해서는 네. 우리 정부가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됩니다. 청와대 투톱에 의해서 리성건도 교체하라. 저희 네. 세 번째 주제, 리성건 냉면이 얻으래. 여기에 결론입니다. 리성건 교체하라.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진짜 이번 기회에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제발요. 왜 한국의 보수에는 그렇게 강하게 몰아치고 적폐를 하고 곧 죽일 것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랑이 넓고 관대합니까? 왜? 진짜 묻고 싶습니다. 왜? 앞에 있는, 자, 논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희열을 느껴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희열, 옆에 있는 사람 적으로 하니까 멀리 있는 사람 안 옵니다. 김정은 안 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